자, 이제 김웅 의원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좀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내가 작성한 거 아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에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 안 난다. 라고 말했고요.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손 검사에게 받았을 수도 있다. 라는 좀 명쾌하지 않은 입장,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보자의 배후를 앞서 동아일보 등과 운운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어요. 들어보죠. 전화를 제대로 잘 못 받아서 죄송한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하루에도 수백 통이 넘는 전화가 왔기 때문에 일부 전화는 놓쳤고 제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6시간 넘게 계속 전화를 하다가 결국 지쳐서 오후부터는 좀 쉬었습니다. 기사들이 제가 보기에 나가면 제가 A, B, C를 이야기하면 어떤 매체는 A와 B를 이야기하고 어떤 매체는 B와 C를 보도를 하면서 결국 말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차라리 기자회견장에서 다 모든 분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의원이 오늘 뉴스버스 측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실 공개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제보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는 중앙지검으로 하지 말고 대검으로 반드시 접수를 해라라고 얘기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이런 자료를 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통화를 해서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런 것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그만한 그 증거를 제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한겨레 인터뷰에 보면 최강 의원 고발장을 이제 직접 고발장 형태로 쓴 게 아니라 그거를 써가지고 돈을 전달을 했다고 했는데 과정에서 혹시 법리 검토를 검찰 쪽 특히나 손준성 의원하고 손준성 검사하고 한 적이 있는지 그거 설명 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주시죠. 제가 선거법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손모 검사는 기획통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분하고 그거를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녹취록을 아마 정확히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쪽 그 매체에서 기자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금 본건 고발장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 본건 고발장 자체에 대해서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내가 작성해서 보낸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수기로 메모해서 보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 매체에서는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가 작성했던 그 수기 메모를 들고 있다는 그 전달을 받았다고 하는 당직자도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메모라는 게요. 이를테면 짧게 쪽지를 써서 보낸 정도인지 아니면 A4 한 서너 장 정도? 아니요, A4 한 장. 제 기억에는 A4 한 장이었고 제가 이제 뭘 할 때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써가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도표 같은 것도 좀 그리면서 그렇게 해서 보냈던 것은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이게 그 유튜브 방송에 나온 것들을 보고 이거는 이미 기소된 내용과 배치된다라는 걸 제가 알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그 매체에 의하면 그 고발장이 처음에는 손모 검사가 작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뒤로는 제가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지금은 뭐 둘이 같이 작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작성을 했었으면 손모 검사한테 제가 그걸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도 자체에 봤었을 때도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진위가 지금도 그쪽도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고. 자, 지금 김웅 의원이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손준성 검사와 내가 상의할 리 있겠냐. 내가 선거법 전문가다. 상의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백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보자에 대한 질문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없습니다. 법리 검토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쪽에서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손준성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녹취록을 보시면은 저는 이 고발장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근데 손준성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그때 당시에 제가 손준성 검사하고 문자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런 걸 이야기를 했었나 뭐 이런 추측을 그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검토를 하면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검토를 시킨다고 하면 우리 당의 법률 지원팀이 있는데 굳이 왜 공안 전문가도 아닌 사람에게 그걸 맡겨서 하겠습니까?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경강부회 같습니다. 문자로 방금 이제 손준성 검사와 문자를 나눴다는 것은 어떤 내용의 문자를 나눴고 문자 외에 뭐 대화, 통화나 같은 대화도 나온 적이 있으셨는지. 제가 사실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뉴스버스 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뭐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 근거는 뭐냐면 제가 손준성 검사하고 사실 자, 그 지금 뭐 문자를 사건의 나눴던 본질과 것은 관계 기억이 없는 뭐 나거든요. 메모장 그때 어떤 식으로 얘기 문자를 질문들이 계속 보냈냐면 오가고 있어서 지금 자, 대검 요거는 안에서 총장이 지금 상당히 사안의 외로운 어떤 지엽적인 상황이라고 부분이라는 들었다.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너라도 잘 현장 듣기를 기자들도 해보시내라. 이런 김웅 문자를 의원이 인터뷰했고 경고 주장했었던 문자를 보낸 적은 과연 있습니다. 제보자가 그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배우가 있다는 그래서 거냐, 어떤 뭐 캠프냐, 그런 어떤 황당한 부분들 캠프냐라는 대화를 본질적인 질문이 좀 나눈 적은 나와줘야 있다. 될 것 그런 취지로 같은데 이야기한 겁니다.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 지금 그런 질문이 안 나가고 있는 게 좀 아쉽고요. 김웅 의원이 자, 그 부분과 관련돼서 기자회견에서 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기억이 나면은 그러면은 제가 그 전에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첫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그걸 제가 기억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그래 받아서 전달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보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 저도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마 이 매체에서 제보자는 모르겠지만 매체에서 조작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고 이게 내 이름이 맞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이름 정황상 손준성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넘겨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제보자가 휴대전화를 제출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조작 여부는 금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받았거나 그걸 넘긴 기억도 없습니다. 자꾸 그걸 왜 기억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거 믿어주시겠습니까? 그게 1년 4개월 전이고 당시 저는 선거운동하느라고 그 바쁜 와중이었는데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인데 그거를 언제 보고서 그거를 검토해서 넘겨줄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당시는 뉴스버스 기자하고 두 번째 통화를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여부에 이야기를 대해서 하는 게 지금 기억이 안 맞는데 난다. 갑자기 그걸 어떻게 손준성 기억하느냐. 검사에게 내가 받았는지 안 라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면은 기억이 안 난다. 제가 그 부분에 조작 대해서 가능성도 답을 있다. 드리겠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하고 관점에 따라서 있고요. 보면은 왜 자, 기억을 김웅 의원의 못하냐라고 발언의 볼수 진위 여부에 대한 있지만은 평가도 아마 정치권에서 그거를 또 있으리라고 기억하는 보고요. 게 김웅 의원이 중요할 동아일보와 수 있다고 인터뷰한 봅니다. 그 다른 매체들과 인터뷰했던 제보자를 특정 캠프, 황당한 캠프, 배후 세력. 자, 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만 더 들어보다가 지역적인 얘기들만 공방이 오간다면 라이브를 끊겠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받았던 자료를 당 선거 관련해서 중요 직책에 계신 분에게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그분이 사실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익신고자 신분이 됐다기 때문에 신분을 밝힐 만한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 뉴스버스 자료 위에 보면은 제 이름이 저장돼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 신분과 그때 제 신분이 부장검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명함을 들고 다니고 있었는지 어떤 명함을 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보자 부분에 있었을 때는 제가 거의 좀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건이 넘어갔고 안 넘어갔고를 떠나서 뉴스버스에 나와 있는 이 파일 자료를 봤었을 때는
이게 누군지는 특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건네면서 혹시 뭐 검찰에서 작성을 했다 아니면 손준성 검사 이름을 얘기를 하셨던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걸 기억을 하면은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받아서 전달했는지 자체를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걸 기억을 하면 그게 앞뒤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방금 말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그 김웅 부장검사라고 저장되어 있는 걸 보고 어떤 분인지 추정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어떤 이런 제보들이 왔을 때 장 선관위의 특정한 분한테 그것을 다 한 분한테 계속 전해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김웅 부장검사는 사실 뭐 제 핸드폰에도 김웅 부장검사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특정하실 수 있는 건지. 저희 당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한 두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 창구는 거의 단일화시켜서 저한테 들어왔던 자료들을 다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처음 만났던 시기들이 각각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법무연수원 그 명함을 들고 다녔었을 때 만났던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익신고자로서 실명은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일부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을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손준성 검사하고 평소에 어떤 뭐 안부라든지 당시 검찰 내부 상황 말고 이런 정치적인 그런 안건을 평소에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사이 있잖아요. 그 이니셜 부분은 사실 공익신고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사실 그 이니셜은 사실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성 이니셜과 다른 이니셜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쪽에서 혹시 제가 뭐 유출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이니셜을 사용을 한 거고요. 손준성 검사하고는 같은 동기이긴 하지만은 뭐 따로 둘이 만나서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뭐 밥을 같이 먹을 만한 그런 사이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격려는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이야기, 뭐 개인적인 이야기나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그 의원님께서 특정하시는 그 제보자라는 분이 예.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도 그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도 그거는 그 생각은 동일하신가요? 공익 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은 제 이야기의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의원님 그 관계자는 왜 이거를 제보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분이 밝혀지면 그분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라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아, 그건 추측이라서 그 추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혹시 의원님 그 제보자는 뭐 추미호 캠프에 있다 그거는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야당의 대선 공작 후보를 중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 사단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야당 내의 어떤 권력 압수라기보다는 여당에서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다고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지금 공익 제보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자, 지금 그분 김웅 신원이 의원이 나오면 아마 자연스럽게 풀릴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신고자 신분이 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공익신고 신청을 했지 공익신고자로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김웅 의원이 지금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제보자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 제보자가 특정 캠프에 소속돼 있는 건 맞다. 그런데 밝힐 수는 없다. 하지만 제보자 신원이 밝혀지면 이게 어떻게 논란이 됐는지 그 경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의 머릿속에 어떤 일정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제보자로부터 이 논란이 촉발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읽혀지는데 어떤 캠프고 어떤 경위고 본인이 어떻게 추측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아마 그 유튜브 방송 나가고 다음 날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다시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전에도 분명히
그 아드님 조 모 씨의 아드님의 그 인턴 관련해 가지고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걸리는 문제다라고 해서 제가 당에서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법률 지원단 쪽에 연결이 되는 분을 만난 자리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가,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게 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미 기소된 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걸 도표로 이렇게 적어서 정리를 해줬고, 그걸 아마 건네줬을 겁니다, 그 종이를.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거 고발장 내가 작성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제가 건네줬던 그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뒤로 잊어먹고 있다가 한참 뒤에 고발된 사실도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유죄 선고가 됐다고 해서 뭐가 유죄 선고가 됐느냐라고 봤더니 공직선거법 부분이어서 저는 그때 그 제가 보낸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뭐 매체 기사를 보니까 고발장이 다른 쪽, 그러니까 제가 전달받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 보도가 된 그 고발장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때 보고서 이거 뭐야, 내가 그때 잡아줬던 내용과 전혀 다르네, 그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의원님이 그려주셨던 그 쪽지랑 8월 고발장이랑 내용이 상이하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다르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뭘 풀어나갈 때 사실관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법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관련 판례를 붙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걸 작성을 하고 있는 거고, 문구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 뭐 막말로 제가 메모를 해서 이렇게 준 거라서 그거하고는 전혀 형식도 달랐습니다. 그게 거의, 그거는 이제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유튜브 방송 나갔고 다음 날 기사가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기사 보고 이거 좀 문제 된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쯤, 거의 그 방송 나오고 나서 뒤에 한 2, 3일 이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확실한 건 아닌데 거의 제가 그때 바로 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그때쯤이라고 저는 생각이 지금 기억이 됩니다. 최강욱 의원 말고 다른 범여권 정치인들하고 그 7명의 그 언론인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여러 명에 대해서 고발할 그 고발장은 그거는 관련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최모 의원 고발장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고 다른 고발장도 있었는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뉴스버스 기자가 1차, 2차로 했던 그 녹취록이 지금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좀 자세히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특히 두 번째에서 보면은 저는 고발장 존재 자체도 모르고 이게 고발장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도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을 하고 그때 당시에 만약 나는 모르쇠로 일관해야지라고 해서 답변을 했을 거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 뉴스버스 기사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내가 줬던 그러니까 수기 메모를 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웅 의원의 이제 백브리핑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KBS와 뉴스버스 측에서 보도됐던 의혹들, 그러니까 고발장이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와 나중에 당에서 실제로 최강욱 의원에게 고발이 이루어진 내용이 일치하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가 그 고발장을 쓰지도 않았고, 지금 뉴스버스가 보도한 것, 나는 단순히 최강욱 의혹과 관련해서 A4용지 한 장 정도의 메모지만 당에 전달한 건데, 그것과 실제 지금 뉴스버스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KBS나 뉴스버스의 그리고 또 한겨레 신문의 고발장들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김웅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말로 진짜 기억이 안 나서 하는 건지 기억이 안 나는 척 하는지는 그때 그 대화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저께부터 제보자가 드러나면
신고자로 이제 받기 전에는 원래 그 제보자 신문을 원래 공개할 생각이셨습니까? 글쎄요, 그거를 신문은 공개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그러겠죠. 그때 나는 우리 당에 무슨 직책에 있는 누구에게 누구는 아니지만 무슨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했다 정도는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추정이 가능한 것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법적인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 정황상 손준성 검사한테 받아서 자료를 전달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손 검사의 위치나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이 상황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거는 유도신문이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그때 상황을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거를 제가 뭐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다른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십상시 문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공무상 비밀 누설로 뭐 1심에서 구속까지 됐던 그런 사건인데 만약에 그런 문건이 민주당에 전달이 됐으면 민주당의 어떤 뭐 당원이 그걸 받았으면 그 당에 전달 안 해야 됩니까? 전달해야겠죠. 어떤 문건이 됐든지 간에 그게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받으면 당에다 전달은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도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걸 판단을 하고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그 검찰에서 만약 받은 거를 보냈다고 하면 검찰에서 받은 거 자체가 이제 다시 야당으로 가는. 자, 조금 기자회견 중에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 대검 대변인실이 대검 감찰부에서 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걸 지금 알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알려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대검은 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뉴스 속보로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대목도 상당히 추후에 논란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과연 이분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찬반 의견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앞서서 이제 정혁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정 변호사의 법리 검토를 통해서 공익신고자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 다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대검 감찰부발 뉴스 속보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예, 뭐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 쪽에는 그 통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쪽 분들 이야기했을 때도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뭐가 왔었으면 저는 다 전달했을 겁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라고 해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입니다. 그 정도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최수현 기자의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아침에 그 전혁진가요? 그 뉴스버스 기자가 했던 말이 제보자가 들었던 얘기가 단순 어떤 캡처본을 받은 게 아니라 대검 민원실에다 고발장을 제출하라라는 말을 의원님한테 직접 들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것도 기억이 좀 안 나실까요? 그게 기억이 나면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그 전제 사실이 되는 고발장을 받았는지 여부가.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 있겠죠. 제보를 하면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제보를 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뭐 감사원에 보내달라랄지 감사원 문제를 제기해달라 아니면 뭐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현안 질의를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정도는 다 전달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건은 사실은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게 왜 의아하냐면 사실 우리가 어디 메신저로 온 걸 금방 포스트한 거는 잊어버릴 수 있는데 누군가한테 말한 걸 사실 잊어버리기 쉽지가 않거든요. 글쎄요. 그러면 그걸 제가 그러면은 그 말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그 근거는 뭡니까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럼 근거가 제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럼 의원님 그때 선거 후보로 활동하시던 박수민 씨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고발장을 직접 전달한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때 아마 제보를 했던 사람도 뭐 얼핏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N번방 사건 TF도 있고 이래서 저한테 들어왔던 것들은 거의 다 당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